네, 생활만물상입니다. 지금 현재 제가 편의점 창업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어떤 노하우와 좀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 3, 4분 정도 해서 지금 짧게 지금 현재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. 통상적으로 유튜브에 봐도 어떤 기본적인 내용들은 나오는데요. 좀 민감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그 점주님들이 이렇게 잘 말씀을 안 해주시고, 또 약간의 또 지금 현재 그 현직에 있으신 분들은 더 말씀을 못 하시겠죠. 자, 이번에는요, 제가 그 전에는 그 점주 임차형과 본부 임차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고, 이번에는 과연 점포를 구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, 이거 상당히 좀 민감한 문제죠. 어떤 상권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. 그건 거기서 보시고, 과연 상권을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점포를 구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. 방법론이죠. 통상적으로 편의점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어떤 메이커, CU든 GS25든 이마트24든 세븐이든 이걸 이제 정하셔가지고 본부에 아마 전화를 하실 겁니다. 그러면 이제 통상 그 어떤 절차가요, 본부에서는 이제 그 구하고자 그 어떤 장사를 하시고자 하는 지역의 어떤 지역 본부에다가 이걸 토스를 하고, 그 지역 본부에서 이제 개발자라고 하는 이제 정규직 직원들한테 이제 매칭이 돼 가지고 이제 자리를 구하는 그런 과정을 겪는데요.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물론 그런 절차를 밟는 것도 좋지만은, 먼저 이제 창업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자리를 먼저 한번 봐보세요. 그게 제일 좋습니다. 물론 뭐 그 어떤 본부의 어떤 노하우가 스며든 그 자리들도 물론 좋겠지만은, 내 스스로가 발품을 팔아서 어느 지역에 할 것인지를 가장 먼저 정하시고 난 다음에 각 지역, 그 지역을 최소한 10번 이상은 가셔가지고 이제 자리를 먼저 한번 봐보세요. 그런데 실질적으로 첫 번째, 집하고 가까워야 됩니다. 집하고 멀면은요, 아무리 좋은 자리도 나중에 이게 5년 이상을 해야 되는 장기 레이스이기 때문에요, 무조건 집하고 가까워야 됩니다. 그래야 여러 가지로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. 그건 제가 그 실례는 또 천천히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. 집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내 스스로가 장소를 한번 정해 보는 겁니다. 자, 이제 장소를 이제 정했는데 대부분은 빈 자리가 없을 겁니다. 빈 자리가 없다는 말은 그 자리를 정함에 있어서 그 자리를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자리에 무언가가 있어요. 그러면 멀쩡하게 있는 자리를 뺏어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? 그래서 붙는 게 이제 권리금 아니겠어요?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, 이제 본부 소속에 있는 그 개발자 직원들은 대부분 다 어떤 개인 슈퍼나 그런 데에서 권리금을 주고서 자리를 확보를 한 다음에 이제 점주님들과 매칭이 됐을 때 권리금 발생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. 그러면은 점주 입장에서는 권리금에 대한 부담도 생길 것이고, 또 이제 그 보증금에 대한 부담도 생길 것이고, 그러니까 이제 돈이 이제 많이 깨진다는 거죠. 물론 기존에 있던 자리들은 어느 정도 데이터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점이 있겠지만은, 한번 봐보세요. 내가 권리금 다 주고 들어가서 그 권리금을 빼야 되는 그 어떤 기간도 발생할 것이고, 이게 이제 무조건 제가 옳다는 얘기는 아닙니다. 물론 권리금을 주고서 안정적인 어떤 그 영업 행위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그 나름의 어떤 분명히 좋은 점이 있고요.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. 저는 지금까지 제 스스로가 빈 상가를 찾아서 내가 그 상가를 키워서 권리금을 발생을 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요, 먼저 자리를 잡아서 자리를 찝어서 빈 상가를 찾으라는 거죠. 분명히 있습니다. 다니다 보면은 많습니다. 근래는 코로나 이후에는 더 많습니다. 그렇게 해서 이제 본부 개발자와 매칭이 됐을 때 그 본부 이제 직원한테 제가 개발한 자리를 보여주는 거죠.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이 되면은 이제 절차에 의해서 이제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은
뭐 담배권 등 특별한 상황이 없으면은 개점이 됩니다. 그렇게 되면은요, 내가 빈 자리이기 때문에요, 임차인과의 관계, 임대인과의 관계에서도 어떤 보증금과 차임에 대해서 협상할 여지가 생기고, 또 본부와의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지원금에 대한 문제, 그 다음에 퍼센테이지를 나눠 갖는 문제, 그런 문제들을 내가 이제 내 스스로가 자리를 정했기 때문에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. 자, 정리를 하겠습니다. 처음에 오픈을 하시고자 결정을 했으면 그 섹터 지역을 정하고, 그 지역을 정함에 있어서는 집과 가까운 곳으로 정하고, 기존에 있는 상가 말고 개발자가 먼저 나한테 소개시켜준 상가 말고 내 스스로가 비어있는 상가 중에서 스스로 판단해서 잘 되겠다, 그 정도는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? 잘 되겠다 싶으면은 그 빈 상가를 개발자에게 토스를 해주세요. 그렇게 해서 거기다가 오픈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절차를 밟는 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요, 제일 좋습니다. 저는 그렇게 개발을 해왔거든요.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어떻게 상가를 내가 고를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제가 좀 이렇게 대본이 없이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하다 보니까는 약간의 조금 앞뒤가 조금 안 맞습니다만은 제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으니까요, 참고를 하시고, 이제 다음 편에서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상가를 이제 구했는데 임대차 계약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